자, RPM 489번 가보자.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됐지?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어. 요렇게 생겨먹었대.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지. 그치? 자, 이거 계산하자는 건 무슨 소리야, 결국?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있을 확률을 계산하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 함은, 그치? 이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지. 자, 전체 넓이를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가 되고 높이는 A가 되는데 요게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치?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겠다, 일단. 자, 얘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에서, 됐지? 자, 다시 요거를 계산하자는 소리야, 그치? 요거를 계산하자는 소리는, 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1이 있어가지고, 맞지? 자, 여기 넓이 계산해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 방향성은 너무 많기는 한데, 자, 첫 번째.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겠다. 어쨌든 이거 닮음인 건 보이지, 쉽게. 그치? 얘랑 얘가 닮음인 건 보이고, 어쨌든 요쪽과 요쪽은 합동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 넓이고 해서 두 배면 끝난다, 이렇게 보일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닮음이니까 지금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인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도 1대 2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 길이는 몇이겠다? 4분의 1이겠다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넓이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사다리꼴이니까. 그리고 높이는 1인 거지. 곱하기 2분의 1 해준 거. 요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 4분의 3이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쉽게 끝나겠네. 뭐 혹은 여기까지도 해주면 더 좋아.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 비는 1대 4라는 건 알고 있니?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1대 4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S면 여기가 3S. 그럼 여기가 3S. 그럼 여기가 S.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8S가 몇이니까? 1이니까. 맞지? S는 8분의 1이겠다. 우리가 거거주하는 건 6S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이겠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긴 하겠지만. 눈 적지? 자, 정규 분포에서는 얘들아, 약간 요런 게 문제야. 요런 게 문제야. 너네가 오히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답을 내라. 그치? 자,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정규 분포 문제는 너네가 너무 잘 풀거든? 그냥 무조건 시그마분의 x-m만 때리면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오히려 490번처럼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 있지. 오히려 이런 걸 잘 못 풀어 애들이. 별거 아닌데, 됐지? 별거 아닌데, 자, 봐봐봐.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 자, 정규 분포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거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정규 분포의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 일단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 그지? 자,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형태의 곡선이 나올 거고, 얘는 자, m에 대하여 대칭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야. 여기에 딱 가운데가 평균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커질수록 그냥 똑같은 그림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쭉쭉쭉 밀린다, 그치? 평균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쭉쭉쭉 밀린다. 한번 평행이동한 거라고 하면 돼, X축 방향으로, 그치? 자, 그걸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시그마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였냐면 3포도란 말이야, 그치? 3포도. 그리고 3포도라는 거는 퍼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3포도가 작다라는 거, 시그마가 작다라는 거,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건 알았지? 3포도가 작다라는 소리고, 됐지? 3포도가 작다라는 건 별량들이 평균에 몰려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얘는 평균에 더 몰려있는 애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뭔가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판단되지? 그리고 당연히 뭐 전체 넓이는 1일 거고, 얘도 1일 거고, 얘도 1일 거고. 됐지? 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확률별수 x1과 확률별수 x2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랑 gx라고 불러주지. 됐지? 그랬더니 이 자식들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대. 뭐 x1은 약간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 이게 x1의 그림인 거고, 그지? 그리고 x2는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된대. 이게 x2의 그림이래.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린 x1이라고 잡았고 여기를 x2라고 잡았거든. 이렇게. 자, 봤을 때 기억 한번 봐보자. 자, p x1이 x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보자. 요거는 다시 p x2가 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 볼 거고 그거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지. 자, x1을 볼 거니까 우리는 fx 얘를 보면 되거든. 근데 뭐 하지? x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1보다 크거나 같은 곳, 여기지, 여기? 여기의 넓이를 계산해 보자 이 소리지. 그럼 여기 넓이는 당연히 몇이어야 돼? 0.5겠지. 그치? 얘는 0.5란 말이지. 얘는 x2의 어디? 왼쪽의 넓이를 계산하는 소리잖아. 당연히 몇이어야 돼? 0.5여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겠다.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되겠지. 0.5로. 그지? 정황상 풀지 말고. 알았지? 정황상 풀지 말고. 자, 니은 한번 봐보자. 이 x1은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지? x1의 평균은 이거 스몰 x1이고, 그지? x2의 평균은 이거 스몰 x2지. 근데 x2를 더 오른쪽에 그려놨다라는 건 당연히 x2가 뭐라는 소리야? 더 크다는 소리지, 그지? 자, 평균은 요렇게 가면 되겠네. 됐나? 뭐 니은 맞는 거네. 문제 없고. 자, 디귿 봐볼까? 자, 시그마 x1과 시그마 x2를 구해보자. 자, x1과 x2 중에 누가 더 높이 있어? x2가 높이 있지? 높이 있다라는 건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소리고, 평균에 몰려 있으려면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단 어때야 돼? 더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디귿, 또 디귿 틀렸네. 됐지? 자, 리을 가볼까? 자, f의 2의 x1과 g의 2의 x2를 비교해보자. 이건 말장난이지 뭐. 2의 x1이라는 거 확률변수 x1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스몰 x1이 되는 거고, 그치? 그치? 스몰 x1의 함수값을 물어봤다라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얘도 마찬가지지. 이건 x2를 의미하는 거고, x2에서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림상 얘가 더 위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g 쪽이 좀 더 크겠네. 이렇게 되면서 리을도 맞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답은 니은과 리을 되겠다. 자, 496번. 볼게. 자,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대,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p m 마이너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한 걸 a라고 적을 거고, 됐지? 자, 그리고 다시 p m 마이너스 2 시그마가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b라고 불러주제. 그랬을 때 p m 마이너스 시그마 x m 플러스 2 시그마를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라는 문제는 아닌 거야, 이거는. 그지? 왜 아니야? 뭔가 안 나와 있잖아. 그지? 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이야 뭐 이런 거 안 나와 있잖아. 실제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단. 자, 의미를 파악해보자, 의미를 다시. 자, 이게 뭔 의미야? 이게 뭔 의미지? 이게 무슨 의미지? 확률 밀도 함수를 여기랑 여기로 잘랐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라는 의미인 거야. 확률은 넓이라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저거의 의미는 뭐일 거냐면, 자, 쟤를 그림을 그려주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얘일 건데, 그지? 그리고 가운데 평균, 여기가 m일 건데, 됐지?
n-시그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간 거, 여기쯤에 n-시그마일 거고, n-2 시그마는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니까 n-2 시그마일 거 아니야, 여기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대칭되게끔 여기에다가 n 플러스 시그마를 적어놨고, 또 대칭이 되게끔 n 플러스 2 시그마를 적어놨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랬더니, 여기 넓이 계산하면 a야, 이런 의미라고, 그지? 여기 넓이 계산한 게 a인데, 여기랑 여긴 서로 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 2분의 a일 거고, 여기 넓이 2분의 a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는 2분의 a일 거고, 여기는 2분의 a일 거야. 됐지? 자, 다시. 전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b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 넓이가 2분의 b일 거야? 그러면 여기 넓이는 몇이겠어? 2분의 b에서 2분의 a 뺀 거겠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분의 b에서 2분의 a 뺀 거겠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랬을 때 어디 구하래?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2 시그마까지 넓이를 계산하래?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다음 몇이겠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되면 마무리되는 거지. 자, 보자. 확률변수 x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률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준 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그림을 그려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거고 가운데가 m이라고 잡아줄 거고, 그지? 근데 m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가 될 거고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될 거고 m 플러스 3 시그마, 뭐 여기가 m 플러스 3 시그마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뭐 여기 넓이 혹은 여기 넓이 혹은 이거 3개 더한 거 넓이를 각각 0.3413과 0.4772와 0.4987로 줬다라는 거야. 그치?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줬다, 지금. 됐지?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가보자.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 48,3의 제곱을 따르고 있대, 근데.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 굳이 또 x라고, 여기서 x 썼는데 그냥 y라고 주지. 자, 어쨌든, 자, x는 정규 분포 48,3의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p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 되도록 해주는 k 값을 계산해봐. 이게 문제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여기에다가 됐어? 여기에다가 m에는 누굴 넣으라는 소리고 48을 넣으라는 소리고 시그마에는 몇을 넣어라? 3을 넣어라. 이런 의미 아니겠니? 맞지? 그러면 다시 그리 귀찮으니까 여기가 48이고 여기는 51이고 여기는 54고 여기는 57이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적당히 이렇게 K를 잡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0.0013이 나와야 돼.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0.4987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0.4987이 나오려면 몇이래? n 플러스 3 시그마 여기여야 된대. 여기여야 된대. 됐지? 그러니까 K가 몇이겠다? 57이겠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다. 반대로 풀었네. 잠깐만. 거꾸로 적어놨지? 여기가 57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즉 여기 넓이가 나와 있는 거지?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가 K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림이.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K랑 57에 어디야? 중점이 48이 나오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K 더하기 57은 48의 2배, 96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K는 몇이겠냐? 57 빼면 되니까 39겠구나. 이렇게 나오면 끝이겠다. 됐지?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된다. 자, 502번 봐보자. 자, 확률변수 x는 평균이 a고 표준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확률변수 x는 평균이 a고 표준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확률변수 y가 존재하겠지. 자, 확률변수 y는 평균이 a 플러스 7이고 표준편차가 4인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됐지? 자, 실수 b에 대하여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다시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아야 할 때, 자, a 빼기 b를 계산해보자가 우리 최종적인 문제다. 됐지?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자, 일단.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확률변수 x에 관련돼 있고 얘는 확률변수 y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두 개가 뭐 해야 돼?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 걸 하나로 맞춰주는 게 우리는 보통은 편하니까 둘 다 확률 변수를 뭐로 맞춰주자? Z로 맞춰주자. 표준정규분포로 맞추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맞춰주면 얘는 Z가 크거나 같다. B-A 3 요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지? 얘는 Z 작거나 같다. B-A 7 4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뭐 이제 그림 안 그려봐도 되지? 얘랑 얘의 중점이 어디가 돼야 돼? 평균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이 나오면 되겠다? 0이 나오면 되겠다. 두 개를 더한 게. 됐나?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3분의 B-A랑 4분의 B-A 마이너스 7을 해주면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B-A를 물어본 거 아닌가? 그치? 사실상 A 빼기 B를 물어봤으니까 A 빼기 B를 뭐 그냥 T라고 치환을 할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3분의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아 이게 0이다. 여기서 T값 찾으라는 소리다.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1이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T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516번 살펴볼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해서 기존 무게와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판정하지. 됐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g 이상. 자, 적어볼까? 그냥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판정하지. 됐지? 자, 그런데 골프공의 기준 무게는 46g이래. 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리네. 무게가 47g 이상이 되면 불량인 거고, 그지? 혹은 45g 이하가 되면 불량이라는 거지. 이 두 상황이 불량이라는 소리야. 됐지? 그런데 우리가 생산을 해보면 얘네들은 평균이 45.5가 나올 거고 표준 편차가 0.5인 2분의 1이겠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됐나? 불량품이 될 확률을 계산해보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정규 분포에서 됐지? 이 정규 분포에서 뭐 하면 돼? 확률 변수 x가 47 이상 45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까? 자, 확률 변수 x가 먼저 47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얘는 47 마이너스 45.5 분모 그냥 0.5라고 적는 게 더 편했겠네. 0.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위에 거 몇이니까? 1.5인 거지. 0.5분의 1.5가 되니까 얘는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된다. 됐고 자 그런 다음에 p x가 이번에는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계산해줘야 되지. 그러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작거나 같다 45 마이너스 45.5 0.5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z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하자. 얘는 이제 바로 적을게. 그냥 그림 안 그리고 0.5에서 0부터 3까지의 확률 빼면 되지. 그치?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0.4987 됐나? 그럼 이렇게 나올 확률은 0.0013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치? 머릿속으로 그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은 거지. 그리고 얘는 0.5에서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 빼면 되는 거지. 근데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으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0.5에서 빼주자 0.3413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확률이 몇이다? 0.1587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저거 두 개 더하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되겠지? 0.0013 더해주면 0.1600인가? 맞지? 그래서 확률은 0.16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끝. 자, 신입생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했대. 10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했대. 됐지? 그랬더니 평균이 165고 표준 편차가 5.5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대. 됐지? 그랬을 때 키가 176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이니? 그러면 키가 176 이상일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지? 그 확률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인원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가 17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는 소리야.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겠지. 176 마이너스 165 분모는 5.5. 그러면은 얘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계산해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0.5에서 빼주면 되겠네. 0부터 z가 2까지일 확률을, 그지? 0부터 2까지가 0.47, 0. 몇으로 줬지? 48로 주제? 0.5에서 0.48을 빼자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몇이 되겠다? 0.02가 되겠다. 그러면은 학생 수는 0.02 곱하기 1000 해주면 되는 건가? 그래서 몇 명이다? 20명이다. 됐지?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된다. 자, 525번 봐볼게. 자, A, B반의 몸무게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A반은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자, 평균이 47.3이고 표준 편차가 7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다. A반은. 자, 그리고 B반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는 평균이 50.1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대. 됐지? 자, 이 상황에서 봐보자. A반과 B반의 학생 수는 일단 서로 같아야 된대. 자, 학생 수는 서로 같고 A반 학생 중에서 55kg 이상인 학생 수가, 자, B반의 학생 중에서 몸무게가 Kg 이상인 학생 수의 2분의 1배가 돼야 될 때, 자, K 값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냥 전체 학생 수는 n명이라고 가정을 하자. 상관없겠지만 n명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면, 자, A반에서 55kg 이상일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n을 곱해주면 학생 수로 변하는 거지, 그지? 그거부터 계산을 해볼까? 자, A반부터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그냥 확률 변수를 A라고 적을게. A가 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자, 확률 계산해 보면 Z로 바꿔주고 55 마이너스 47.3 분모는 7, 요걸 계산하자는 소리가 되겠네. 계산해 보자. 이게 몇이냐? 55에서 47.3을 빼주면 7.8이니까 7.7? 1.1이 되네.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계산해라. 그지? 그러면 얘는 0.5에서 못 빼주면 돼. 1.1까지를 빼주면 되지. 1.1까지는 0.36이래. 문제에서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0.14가 되겠다. 됐지? 그러면 A반은 0.14 곱하기 n명이 있다는 소리야. 자, B반 구해볼까? B반은 Kg 이상인 얘를 구해볼 거야. 그럼 B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 계산해 봐야 되지? 자, 계산을 해주면 얘는 P, Z가 크거나 같다 K-50.1, 여기가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0.5에서 빼면 되겠지, 그지? 0부터 Z가 5분의 K-50.1 요걸 계산해야 되겠지? 계산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일단. 그치? 그러면은 얘는 네모 곱하기 n명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A반의 몸무게, 그러니까 0.14n은 네모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1배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네모가 몇이 나와야 된다? 0.28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가 0.28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0.2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치? 0.22가 나오려면 0.58에 있어야 된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겠다? 0.58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K-50.1은 5 곱하기 0.58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이거 하면 몇이냐? 8, 5, 40, 5, 25니까 2, 9, 0이니까 2.9가 되는 거지. 얘는 2.9. 그러니까 K는 넘겨주면 몇이겠다? 53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되겠네. 자, 533번 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승객 정원이 340명인 비행기에서 400명의 예약을 받았대. 됐지? 자, 정원은 340명인데, 우리가 예약을 400명을 받은 상황이야. 됐지? 자, 그런데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20%래. 됐지? 자, 근데 예약을 취소하겠다. 20%? 취소할 확률이 5분의 1일 때 우리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살펴보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일단 잡아야 되지, 그지? x를 우리는 이렇게 하자. x를, 자, 취소한 사람의 수로 잡아주자. 됐지? 자, 얘를 취소한 사람의 수. 자, 이렇게 잡았다고 해주면, 그러면은, 취소를 결국은 60명 이상이 취소를 해야지 빵꾸가 안 나는 거잖아. 그지? 그치? 자, 그러면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 이게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x를 취소한 사람의 수라고 잡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거냐면 시흥 s가 총 400번일 때, 그치? 그리고 취소할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자, 총 내가 400번을 시행할 건데 취소할 확률은 5분의 1이야.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뭐 한다?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됐지? 자, 평균은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80이 나올 거고, 분산은 8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분산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하면 16이니까 4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인 건가? 얘는 8의 제곱이 되겠다. 요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 상황에서 확률 변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면 끝나는 거네. 그치?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60, 80 빼면은 마이너스 20이지? 8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는 X가 크거나 같다. 몇이냐 이거? 2분의 5니까 2.5지? 마이너스 2.5. 자,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네. 자,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2.5일 때, 자, 이쪽 넓이 구하자는 소리네. 근데 반뚝 자르면 여기가 0.5일 거고, 여기는 나와 있겠지, 그지? 자, 0부터 2.5까지가 0.4938이래. 여기는 0.4938.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0.993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끝나겠지.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1이고 1점을 잃을 확률이 8분의 7이 있는데 448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245점 이상 얻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개념원리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동일하지, 그지?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우리가 10점을 플러스할 확률은 8분의 1이고 1점을 깎을 확률은 8분의 7인 어떠한 게임이 있다. 됐지? 자, 448번 시행할 건데 여기서 245점 이상 얻을 확률을 계산하자. 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 확률 변수 x를 잡아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그냥 점수로 잡으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점수로 잡지 말고 그냥 10점을 몇 번 얻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우리는 훨씬 편하다고, 그지?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요거 10점을 얻은 횟수 라고 설정을 해주자, 됐지? 그러면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총 448번 시행해서 10점 얻을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를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놓을 수 있겠지, 우리는. 자, 평균을 계산해 주면 448분의 8이 8분의 448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로 나누면 2분의 112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56이 되는 거네. 자, 평균은 56일 거고 자, 분산은 56에다가 8분의 7 곱하면 되지. 87에 56이니까 이거 7의 제곱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10점을 얻은 횟수가 아니고, 그치? 점수가 궁금한 거니까, 그치? y를 우리가 점수다 라고 확률 변수를 잡아주자. 됐지? 그러면 x번만큼은 10점을 줄 거니까 y는 먼저 10x가 들어갈 거고, 그치? 그 다음에 448 마이너스 x만큼은 1점을 깎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48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y는 11x 마이너스 448이 되겠다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우리 다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됐지? 평균은 먼저 이거의 11배지. 그렇지? 56, 56도 할 거니까 616에서 448 빼면 되겠다. 됐나? 그러면 몇이냐 이거 8 6 1인가? 168? 맞지? 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해주면 돼? 11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77의 제곱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점수는 정규분포 168,77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 나올 거고 이랬을 때 확률 변수 y가 2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 이게 되는 거네. 됐지? 그러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245에서 168 빼면 7 되니까 77분의 7인 거네. 77인 거네. 그치? 1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1보다 클 확률만 계산하면 끝이다. 됐지?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나와 있겠지? 몇이라고 나와 있어? 0.3413이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가 0.3413이래. 그러면 여기는 0.5에서 0.3413 빼면 되지? 0.1587 나오겠네. 그치? 답은 0.1587이다. 이렇게 되면 끝.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2%는 불량품, 그지? 자,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일단 50분의 1이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전체에서 내가 한 개를 딱 뽑았더니 그게 불량품일 확률은 50분의 1이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2,500개를 생산했어.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불량품의 개수로 설정하지. 불량의 개수로 설정을 했을 때 됐지? 자, 확률이 k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줬더니 0.6826이 만족이 될 때 자, k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다. 자, 하는 짓이 계속 똑같이 일단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그지?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를 구해줄 거고, 그지?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얘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그래프 통해서 찾아라. 됐지? 계획은 뭐 계속 그런 식이지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다. 자, 총 2,500개를 생산할 거고 확률은 5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줘야 되네, 우리는. 자, 평균부터 계산해 보자. 평균은 두 개 곱하면 되니까 50이 나오는 건가? 그러면 분산은 7의 제곱이 나오겠네. 뭐 바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50,7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이 상황에서 K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했더니 0.6826이 나오는데 K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여기가 K-50. 분모는 7.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요게 0.6826이 나오고 싶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일단 얘가 당연히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건 보이지? 그치? 자, 이게 7분의 K-50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1은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0.6826이 나오고 싶어. 근데 0.5부터 1까지가 0.3413이고, 여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도 0.3413이어야 되지. 그러려면 1에 대해 대칭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다라고 적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K는 50-7이 나와야 되니까 43인가 그러면? 맞나? 됐지? 그래서 답은 43이다. 자, 539 봐볼게. 자, 확률변수 X랑 Y랑 W가 각각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됐지? A 확률 계산하고 B 확률 계산하고 C 확률 계산했을 때 대소 관계를 판단해 보래. 됐지?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별거 아니지 않나? 그치? X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Y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W도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그래프의 넓이가 어디가 제일 넓고 어디가 제일 작은지 판단해라. 됐지? 근데 뭐 계산을 하라는 소리는 아닐 거고 우리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잘 해라. 요건 겠지, 그지? 그래프 상황에서 판단하라는 소리 한마디로. 자, 판단 좀 해보자. 자, 일단 차근차근히 볼게. 자, X는 어떻게 있냐면 정규 분포가 42,4의 제곱이라고 주어지고, 그리고 Y는 정규 분포가 37,5의 제곱이라고 주어지고, 자, N이 W인가? 자, W는 정규 분포가 40,2의 제곱이라고 주어지는 상황일 때, 자, A는 우리 뭐라고 적을 거냐면 X가 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B는 Y가 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C는 W가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됐지? 자, 그러면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45 마이너스 42, 4분의 3이지? 자, 얘는 4분의 3이 나올 거고. 자, 여기는 40면 35, 37이니까 5지? 5분의 5니까 1이겠네?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얘는, 자, 39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지? 자, 요것들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볼까? 일단은 두 개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니까 거슬리잖아? 근데 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일단 Z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라는 건 볼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왼쪽이라는 건 2분의 1의 오른쪽과 넓이가 같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그림 좀 그려보면. 어딨냐. 누가 제일 작냐? 2분의 1이 제일 작지? 여기에 2분의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있는 상황이고, 그지? 다 어디로 가는 형태야?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을 거고, 두 번째이고, 얘가 제일 크겠지? 그지? 자, 그래서 B가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이 4분의 3이니까 A고, 제일 큰 게 C,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BAC니까 3번이다. 이렇게 되면 끝이겠지. 540번 볼게. 자, 수학, 영어, 국어,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각각 과목에 대한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그지? 자, 그리고 그때 이러한
분포에서 우리가 성의의 성적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거거든. 그러면 수학, 영어, 국어, 과학이 일단 전부 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잖아. 그지? 전부 다 다른 정규 분포인데 그거를 분석하고 싶으면 걔네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의 성의의 위치가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뭘 더 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소리야. 알았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일단 정리를 해보자. 자, 수학부터.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정리해놓고 갈게. 자, 수학은 정규 분포가 83,2인 상황이야. 그치? 이랬을 때 얘는 성적이 86점이래 지금.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됐지? 자, Z를 바꿔주면 86 마이너스 83 2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표준 정규 분포 상황에서 얘는 어디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2분의 3점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좋은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안 좋은 거겠지, 그치? 자, 수학은 2분의 3에 위치하고 있고 자, 영어 한번 봐보자. 자, 영어는 정규 분포 78,6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81점이래. 그치? 그러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 상황에서는 81-78, 6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고 자, 국어 한번 봐보죠. 국어는 68,4 잠깐만 제곱을 다 빼놨지? 68,4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얘는 76점이래. 그러면 얘의 위치는 76-68 4 여기에 위치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4분의 8이니까 2에 위치한다라고 보면 되나? 됐고 마지막 과학. 자, 과학은 정규 분포 73,5인데 78점이래. 그럼 얘의 위치는 5분의 78-73이니까 1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상대적인 성적은 영어를 제일 못했고 그지? 그 다음이 과학이고 그 다음이 수학이고 국어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얘는 영어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수학 제일 잘한 게 국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봐보자. 기억,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그치? 수학이 과학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지금. 기억 맞는 거고. 자, 니은 봐보자. 국어 성적이 가장 낮게 나왔으나 수학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그치? 국어의 그냥 점수는 제일 낮지 지금. 제일 밑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어가 수학보다 잘한 거지, 그치? 자, 니은도 맞는 거네. 자, 그 다음 디귿 봐보자. 국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나쁘다. 국어가 제일 좋고 영어가 제일 나쁘지? 그치? 자, 디귿도 맞는 거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거다. 자, 봐볼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평균은 50이고 분산은 몇인지 모르니까 표준 편차는 몇인지 모르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적어놓을게. 자, 옳은 거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자, 기억부터 볼게. 자, 45점부터 x가 60점까지는 크대 2배에 50점부터 55점까지. 자, 그림으로 판단하라는 소리 알았지? 이거는 그림으로. 자, 봐볼게. 자, 시그마가 몇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평균이 50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가운데가 50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올 거고 좌우는 서로 대칭인 상황이다.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얘부터 보자. 얘는 45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 60은 10칸 가야 되니까 좀 더 멀리 있겠지. 이렇게. 자, 요거의 넓이는 그지? 요거의 넓이는 얘는 50부터 55. 50부터 55면은 45와 딱 대칭되는 곳이 50이니까 여기가 55겠지. 그치? 이거의 2배보다 크냐라고 물어봤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랑 넓이가 대칭이 되면서 여기랑 동일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의 넓이가 되는 거고 얘는 주황색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치? 주황색이 더 크지?
맞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넓이로 판단하는 거야. 넓이로. 알았지? 자, 그 다음 니은 가보자. 그러니까 넓이랑 대칭성 두 개 활용해서 푸는 거야. 자, 니은 봐볼게. 자, 똑같네. 자, 다시 45부터 x가 60까지는 크대. p 45 플러스 a부터 x가 60 플러스 a까지. 됐지? 자, 뭔 소리야 이게? a는 일단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맞지? 자, 여기를 a만큼 늘렸고 여기도 똑같이 a만큼 늘렸다는 소리지. 그치? 그 모양을 똑같이 밀어주자. 오른쪽으로. 됐지? 오른쪽으로 딱 밀었을 때 넓이가 더 커지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했을 거고 여기가 50인 상황에서, 그지? 여기가 45일 거야. 그리고 한 여기쯤이 60일 거야. 얘를 뭐 하지? a만큼 밀자라는 소리거든?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판단해봐. 자, 폭은 유지를 할 거야. a를 엄청 많이 밀어버리면 당연히 얘가 작아진다는 건 보이지? 이만큼을 한 여기까지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인데 너무 작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살짝만 밀었을 때를 한번 판단해보자. 알았지? 살짝만 밀어줄 거야. 자, 그럼 a만큼 밀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게 밀면 더 작아진단 말이야. 살짝만 밀면 요만큼 밀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도 살짝 밀면 요만큼 밀리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뭐 하는 거고, 감소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치? 요만큼이 감소한 부분의 넓이가 되고 이만큼이 증가한 부분의 넓이가 돼. 됐지? 근데 여기가 크냐 여기가 크냐? 당연히 여기가 크지. 그치? 아니 여기 밑에는 똑같잖아. 밑에 길이는 똑같잖아. a만큼인 거니까. 그러면 높이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큰 쪽이 넓이가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넓이가 더 크단 말이야. 감소한 부분의 넓이가 훨씬 크다고. 감소분의 넓이가 크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넓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가야 되겠지. 그치? 넓이가 감소해야 돼.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됐지? 자, 디귿 가보자. 45부터 x가 60까지이고 이번엔 a만큼 뺄 거래. 60이겠지. 65가 아니고. 이번에 a만큼 빼지. 됐지? 자, 그럼 봐봐봐. 여기가 50일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 45 있고 여기에 이게 있다고 해보자. a만큼 줄일 거니까 어떻게 가야 돼? 요만큼 보내야 되고 요만큼 보내자는 소리지. 됐나?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증가한 부분의 넓이인 거지. 여기는 감소한 부분의 넓이인 거지. 증가한 부분의 넓이가 더 큰가?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보단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 상황에선 요게 맞는 거야. 그치? 요 상황에선. 자, 그런데 얘를 요만큼만 보낸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보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되게 많이 보냈다고 치면 얘를 엄청 많이 보내봐. 요 폭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엄청 많이 보내서 뭐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냈다고 쳐보자고. 됐어? 그러면 얘는 넓이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했지? 얘가 넓이가 작아졌지? 그치? 되게 많이 보내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넓이는 더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네? 아, 잠깐만. 아니지. 아까는 커진 거 아니었나? 그치? 아까는 커진 거였지? 그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A 값에 따라서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알았지? 그러니까 살짝만 보냈을 때는 커지는 게 많아. 맞아. 됐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같은 부분이 생길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밀어버리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소리야, 다시.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건 모른다. 됐지? 이건 모른다. 자, 그러니까 답은 기억만 되겠네.
자, 확률변수 x는 평균이 2분의 3,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됐지? 자, 확률변수 x는 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평균은 2분의 3이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재. 자, 그런데 우리 ht라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자, 요거는 확률로 정의를 하재. 됐지? 어떤 확률이냐면 t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t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로 정의하재. 뭔 소리야? 얘들아, 뭔 소리야? 아니 뭐 그냥 h0이면은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계산해라. 1이면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계산해라. 3이면 3부터 뭐 4까지의 넓이를 계산해라. 뭐 이런 의미겠지. 그럼 h가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 확률값도 계속 변할 거니까 일종의 이건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그냥 정의해 놨다 어쨌든 이 소리야. 됐지? 왜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이렇게 니네한테 헷갈리게 적어놔놓고 이렇게 허접하게 문제를 내다니. 자, h0 더하기 h2를 구하래. 아니 그럼 뭐 그냥 h0하고 h2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ht라는 함수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 보면 괜히 쫄지 마. 그냥 h0 더하기 h2를 구하래. 0 넣고 그냥 2 넣어서 계산해서 더하라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해.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h0은 몇이야 그러면 t에다 0 넣으면 0부터 확률변수 x가 1까지. 이거 계산하는 소리고. 그지? h2는 뭐야 그러면 2부터 x가 3까지. 이거 계산을 하는 소리겠네. 그지? 다 뭐하면 돼?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되지.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얘는 몇이냐? 0 빼기 2분의 3 2 z 1 빼기 2분의 3 2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2 빼기 2분의 3 2 잠깐만 2분의 3이지. 어차피 얘랑 얘 대칭 아니니 2분의 3에 대하여 평균에 대해서 평균이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인데 2분의 1만큼 작고 얘는 2분의 1만큼 큰 수니까 얘랑 얘가 대칭되고, 그치? 2분의 3만큼 작고 2분의 3만큼 큰 얘니까 대칭되잖아. 어차피 얘랑 확률은 어떻게 써? 동일하겠네. 하나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되겠네. 그냥, 그치? 그냥 이것만 계산해서 2배 하자. 됐지? 자, 계산해보자.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p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그러면? 여기가? 맞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어차피 소수로 적혀 있으니까 25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75가 돼서 마이너스 0.75가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그지? 마이너스 0.25가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하는 소리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도 어차피 똑같겠지. 0.25부터 0.75까지. 여기 넓이 계산해서 2배 하면 되는 건가? 그지? 자, 여기 넓이 계산해보자. 근데 우리가 0부터 7.5까지는 0.2734래. 노란색. 여기의 넓이는 0.2734라는 소리고, 그지? 여기에서 뭐 하면 돼? 요 넓이만 빼면 되는 거지. 요 넓이는 0.0987이래. 네? 9, 8, 7. 요거를 빼주면 되겠네. 그지? 빼주면 여기는 7, 5니까 여기는 4, 8이니까 여기는 7, 2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지. 0.1747에 2배 해주면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4, 9, 4,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0.3494가 답이겠네. 553번. 자, 어느 회사에서는 두 종류의 과자 A, B를 생산하고 있대. 됐지? 자, A라는 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B라는 얘는 평균이 M 플러스 25가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런데 A가, 얘가 A지? A가 확률 변수, 이거 X라고, A라고 적을게, 그냥. 그냥. 자, A가
n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b가 n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됐지?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를 구하래, 됐지? 그러면 어쨌든 뭐 보나마나 또 약분돼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치? 어쨌든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뭔가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의미일 것 같고, 왠지 m을 이용해서 표현할 것 같긴 하지만, 자,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어쨌든 두 개가 구성하고 있는 정규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보자. 자,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0 마이너스 m이 되니까 10이 되겠지, 분자는. 그리고 분모는 시그마 1, 시그마 1 분의 10. 요렇게 될 거고, 그치? 자,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n 플러스 10에서 n 플러스 25 빼니까 마이너스 15.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5. 자, 요렇게 같아진다라는 소리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 평균 0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0에 대해 대칭이니까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시그마 1분의 10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15가 빵이겠네. 됐지? 계산해보자. 그러면 시그마 1분의 2가 시그마 2분의 3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는 몇이겠다? 2분의 3이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1분의 2지? 답은 2분의 3. 이러면 끝. 자, 뽑자. 555번. 자, 평균은 160. 표준 편차가 20분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몇 분 이상이 돼야지 상위 20% 안에 드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살펴보자. 우리가 그 점수를 K점이라고 생각하자면, 그지? 확률배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했을 때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는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자, 이게 0.2를 만족시키는 K 한번 찾아봐.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얘는 K-160, 20. 요게 0.2가 되는 거 계산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문제에서 0.84까지가 계산하면 여기가 0.3이래. 그러면 여기가 0.2가 된다는 건 뭐 쉽게 판단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K-160, 20으로 나눈 게 0.84에 있으면 되는 거지. 0.84니까 8.4에 2 곱하면 되겠다. 16.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몇이면 되겠다? 176.8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뭐 쉽게 끝나겠네.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조금 관점을 바꿔볼게. 알았지?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자. 자, 볼게. 자,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1,000원을 받을 거래. 주사위를 던져서. 자, 그러면 우리가 1,000원을 받을 확률. 은 5 이상이 나오려면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겠지? 3분의 1의 확률로 1,000원을 받을 거고, 자, 4 이하가 나오면 벌금으로 300원을 내야 된대. 그치? 자, 300원이 까질 확률은 3분의 2인 어떠한 게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랬을 때 내가 이 게임을 총 162번 시행을 할 건데, 됐지? 상금을 25,500원 이상 받을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그냥 1,000원을 받은 횟수라고 설정하면 훨씬 쉬운 거지. 그치? 맞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거냐면, 자, 1,000원을 받은 횟수. 이렇게 설정하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그치? 자,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시행 개수는 총 162번이고, 3분의 1의 확률로 1,000원을 받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됐지? 자, 평균 계산해주면 162 나누기 3 하면 되니까 54가 될 거고, 분산은 54에 3분의 2 곱하면 되지? 약분하면 18인가?
36이 되네.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우리 평균이 54고 분산이 6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랬을 때 y와 x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지? 이런 식으로 설정했잖아. 자, 그러면 1,000원을 받은 횟수가 x니까 1000x만큼의 상금을 받을 거고, 그지? 300원만큼의 벌금을 내야 돼. 162 마이너스 x만큼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1300x 마이너스 162에 3 곱하면 6, 6, 3, 18, 400, 4, 8, 6, 00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지?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분산 계산해서 처리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상금을 25,500원 이상 받으려면, 됐지?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몇 이상이어야 될까로 판단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왜냐면 얘가 숫자가 좀 작으니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요게 상금이잖아, 그지? 요 상금이 뭐 하면 돼? 25500 이상이 나오려면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를 판단하자고. 이해되지? 뭔 소린지? 자, 그럼 동그라미 2개씩 지우고, 자, 13x가 크거나 같다. 486 더해주면 되니까 몇이냐? 7, 4, 1인가? 그치? 7, 4, 1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럼 x는 크거나 같겠지? 741을 1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가? 맞지? 그럼 몇이야? 6 들어가면 78 못 들어가지? 5 들어가면 65 91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57 이상이면 된다.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 요걸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3,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0.5가 되는 거네. 그치?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0.1915 빼면 되지. 빼면 되니까 580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0.3085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 봐보자. 자, 562번 문제 읽어볼게. 자, 어느 렌트카 회사의 연휴 기간 동안 방문 고객은 400명이래. 됐지? 자, 400명이 방문한대. 자, 그리고 방문하는 고객이 실제로 자동차를 빌릴 확률은 50%래.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빌릴 확률은 50% 2분의 1이래.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랬을 때 렌트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려면은 얘네는 자동차를 몇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 한 명당 한 대만 빌린다고 가정을 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소리잖아, 결론은. 봐보자. 400명이 방문을 할 건데 방문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소리야. 그치? 자, 얘네들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인데 400, 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되겠지. 평균이 200이 되고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될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이 정규분포 상황에서, 그치?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얘네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빌린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숫자보다 확률 변수 x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어떤 k보다 x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5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k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필요한 자동차의 대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하면 되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고 계산을 하자면 됐지? 95%의 확률로 우리는 k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은 됐지?
10분의 K-200이 나올 거고, 이게 0.95가 나온다. 이걸 계산해보자. 됐지? 잠깐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잠시만 머리 좀 굴려보자. 뭔 문제지?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95%.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95%. 그러면 이게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차를 빌린 사람의 숫자가 0.9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리냐면, 봐봐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의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쨌든 여기가 200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95%의 확률로 얘네들한테 자동차를 빌려주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여기쯤에 어떤 K가 있어서 여기가 0.95일 때에 필요한 자동차의 대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가야 되지. 작은 건 상관이 없잖아. 그치? 더 많이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치? 요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맞니? 그리고 크다라고 하면 이상할 거야. 딱 봐도. 평균보다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근데 크다로 가면은 평균보다 어떻게 돼버려? 작게 준비하는 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걔가 요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겠지. 판단되지? 이렇게 바꾸자. 이게 0.95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0.95가 되려면 요쪽이 0.45가 돼야 되는 거고, 그치? 0.45가 되려면 1.6에 위치해야 된대, 얘가. 1.6에 위치해야 된대. 자, 그래서 요 값이 1.6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K는 몇이겠다? 216이 나오겠다. 됐지? 그래서 216대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자, 봐봐. 566번. 자, 기억하자잉? 자, 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A 제곱 곱하기 로그 X-1분의 X로 정의가 되면서. 됐지?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부터 10까지라고 나와 있지? 2부터 10까지래.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2 넣고 3 넣고 4 넣고 10까지 넣은 다음에 싹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되겠다? 1이 나와야 되겠다. 전체 확률이 돼야 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될 것 같아. 시그마 X가 2부터 10까지 A 제곱 곱하기 로그 X-1분의 X 이걸 계산한 건 1이어야 돼. 됐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겠다. 됐지? 자, A부터 구해볼까? 자, A제곱 빼놓고. 됐지? 자, 시그마 계산할 때 우리가 공식이 아니면 뭐 해주자? 식을 변형한 다음에 때려 넣는다. 됐지? 식을 변형하겠다라는 건 주로 부분 분수거나, 그지? 혹은 루트가 있어서 유리화해서 위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로그잖아, 로그. 그치? 로그는 뭐 하면 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냥 넣어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쭉 가면서 로그 9분의 10. 자, 요게 1이 나오면 된다. 그치? 자, 근데 로그의 합은 뭐니까? 진수의 곱이니까, 그지? 진수 쭉 곱해주면 2 약분되고 3 약분되고 9 약분되면서 10만 남겠지? 그러면은 얘는 A 제곱의 로그 10이 되는 거거든? 요게 1이 나와야 돼.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로그 10은 몇이니까? 1이니까. 맞지? A 제곱이 1이라는 소리고 A는 풀마 1이라는 소리겠네? 뭐 양수라고 주지 않았을까? 안 좋네. 자, 그러면 A는 풀마 1이겠다.
뭐 상관없나 보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답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 그랬냐면 x가 5가 될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돼 있어. 그럼 5 넣자는 소리잖아. 근데 1이니까 뭐 a제곱 어차피 적을 필요 없겠네. 그럼 여기에 뭐 5 넣으면 되지. 5 넣어주면 몇이다? 로그 5분의 4가 되겠다. 4분의 5가 되겠다. 됐지? 로그 4분의 5가 있지? 그냥 보기에 대놓고. 자, 답은 2번 나오겠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x가 될 확률은 px라고 적어줄 건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x의 값은 1, 2, 3, 4. 됐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는 몇이 나와야겠다? 1이 나와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래. 됐니? 자, 그럼 얘네들이 등비수열 했으니까 뭐 첫째 항은 몇인지 모르니까 구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공비는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지. 그치? 자, 그러면 4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4개 더해주면 1-r분의, 자, 첫째 항이 a고 1-r의 n제곱 총 4개, 4제곱 이렇게 하자는 소리겠다. 요게 몇이겠다? 1이야. 됐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a부터 구해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계산하자. 여기 3분의 2지? 그럼 여기다 그냥 3분의 2 곱할게. 자, 그러면 a 곱하기 여기가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80 되지. a 곱하기 81분의 80이 3분의 2가 되면 돼. 이 소리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지우면 40이고 이렇게 지우면 27이니까 40분의 27이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재. 그러면 이건 p1과 p2의 값을 더하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p1의 값은 40분의 27일 거고 더하기 p2는 여기에다 3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다음번 얘니까 40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40분의 36이 될 거고 4로 나누면 10분의 9가 되겠네. 답은 10분의 9다. 이렇게 하면 끝. 됐지? 자, 봐볼게. 봐봐.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알았지?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 내는 거를 공부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바이.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띵띵띵, xn. 됐지? 각각에 대한 확률이 p1, p2, 땡땡땡, p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랑 pi를 곱해서 쭈루룩 더해주면 우리 평균이 나오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그치? 분산은 제곱의 평균. 근데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얘를 제곱하자는 의미잖아. 그치? 자,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연속 확률 변수도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봐봐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하진 않았을 거야. 여태까지 쭉 안 해왔거든. 왜 안 했냐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 됐지? 근데 앞에 쪽은 지금 최대한 수원 수투 내용을 배제하고 문제를 우리가 여태까지 출제를 했던 거잖아. 자, 지금은 근데 이건 수원 수투까지 활용을 해서 해보라는 소리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해?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지. 그치? 주어진단 말이야.
y는 fx가 주어진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에서의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나중에 우리가 적분 파트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는 하겠지만, 시그마를 무수히 많이 하면은 적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분도 원래는 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온 거야. 너네 그거 했었나? 너네 교육과정상 그거 있었나?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들어봤니? 구분구적법.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내 기억에도 교육과정에 빠진 것 같아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 원래 적분이라는 건 되게 많이 더한다라는 의미야. 원래는. 뭐냐면은, 봐봐봐.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상에 왜 굳이 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게 y는 x제곱이라고 해보자. 됐지? 그러면 이거 넓이를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원래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봐봐봐. 논리를 잘 들어봐. 논리를. 자, 이거의 넓이가 이거인 건 오케이. 이건 알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거의 원래 논리는 뭐냐면, 얘를 봐봐봐.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 자, n개로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을 쭉쭉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쭉 만들었어. 됐니? 뭐건지 알겠지? 이렇게 n개로 잘라가지고. 근데 봐봐봐. 여기서 얘를 더 많이 자르면, 됐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야 근접하겠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너네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 뭐 원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처음에 뭐 이렇게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대. 이거보다는 이렇게 마름모로 따지면 넓이가 조금 더 근사하겠지? 뭐 마름모의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의 사이쯤에 있을 거야. 됐지? 근데 얘를 뭐 조금 더 잘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뭐 이렇게 뭐 한 팔각형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잘랐다고 하면 더 근사하겠지. 그치? 자, 뭐 이런 관점이거든? 됐니? 자, 그러면 봐봐봐. 요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1이 된다는 건 보이지? n개로 자른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n분의 1이라는 좌표가 될 거고, 여기가 n분의 2라는 좌표가 될 거고, 여기가 n분의 3이라는 좌표가 될 거고, 여기가 n분의 n-1이라는 좌표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거 하한으로 가자. 하한으로. 잠깐만. 요렇게 자를게. 요렇게 잘라 좀 더 쉽거든? 너네가 보기가. 뭐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상관없다라는 건 보이지? 어쨌든 근사할 거야, 이것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얘의 넓이는 여기에 f 씌운 게 세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의 n분의 1, 이게 세로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다가 n분의 1 곱하면은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됐지? 더하기. 두 번째 건 f의 n분의 2겠지. n분의 2를 넣은 요게 세로가 길이가 되는 거지.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 건 f의 n분의 3 곱하기 n분의 1. f의 마지막 거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1. 이걸 쭈루룩 더한 다음에. 그럼 이게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에 리미트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넓이가 되거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거거든. 알았지? 원래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옛날엔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 됐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 다 더한 게 결론은 뭐야?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기가 사실상 적분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알았지? 더하기라는 건 적분을 무수히 많이 한 거를 적분이라고, 더하기를 무수히 많이 한 걸 적분이라고 불러, 원래는. 됐지?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얘랑 얘를 더해서, 얘랑 얘를 곱해서 쭈루룩 더하잖아. 그게 평균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에 몇을 곱해서 x를 곱해서, 됐지? 여기 x 곱해서 더한다. 더하기가 뭐라고? 적분이라고. 됐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xfx 인테그랄. 뭐 여기가 a부터 0부터 x가 뭐 a부터 b까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전체의 범위가. 그치? a부터 b까지 dx. 이거를 하면 평균이 나와. 알았지? 이거 하면 평균이야. 자, 그러면 분산은 뭐 해야 돼? 마찬가지로 제곱의 평균을 내야 되지. 그럼 제곱 평균인 건 여기에 뭘 넣자는 소리야? x의 제곱을 넣자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제곱 fx dx. 이게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 m제곱을 빼면 된다. 이게 분산이다. 됐니? 여기까지? 어쨌든 유사하잖아. 그지?
형태가. 자, 그럼 봐봐봐.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EX라고 주어진대. EX라고 주어지는데 x의 값은 0부터 1까지래. 이렇게 평균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럼 평균은 뭐 하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fx를 하면 된다. 됐지? 그럼 여기 x를 곱하라는 소리니까 2x제곱 dx. 이거 하자는 게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적분을 해보면 얘는 3분의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게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분산은 뭐 해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에 뭐 곱해서 x제곱 곱해갖고 적분하자. 그럼 2x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평균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를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18분의 9 빼기 8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나온다. 됐지? 분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겠지 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